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하고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산하 기관장들에게는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나주 볏값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잦은 비 때문에 밭작물도 좋은 작황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월간지 전라도닷컴 홈페이지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간베스트 사이트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진도에 머물러 왔던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종시 행정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지난주 여수에서 전국 연합학력평가 시험지 분실 사고가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1, 2학년생들이 모두 보는 시험이었지만 배송 업무와 책임 모두 인쇄소에만 맡기는 등 교육당국의 관리는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시험지 상자를 든 형사가 급한 발걸음으로 경찰서에 들어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여수 도심 지역에서 배송 도중 분실됐던 전국연합학력평가 고2 시험지 한 상자를 잃어버린 지 만 하루 만에 경찰이 찾은 겁니다. 택배 트럭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상자 모서리가 파손됐고 각 반별 시험지를 담은 노란 봉투도 찢어져 일부 시험지가 보이기까지 합니다. 안쪽에 있는 봉투 7개는 전부 다 봉인이 돼 있는 상태로 개봉이 안 됐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시험지가 학교까지 전달되는 과정은 의외로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인쇄소와 계약을 하고 인쇄소는 택배 회사에 시험지를 맡겨 각 학교로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인쇄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갖고 배송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이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고.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300여 건의 택배 사고 가운데 44%가 분실 사고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크게 늘어 시험지 파손과 분실 등의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지만 이 배송 과정에는 교육청 직원 한 명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시험지 분실 사고가 불거지고 나서야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 담당자가 시험지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배송 방식을 향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꼭 2달이 되면서 윤장현 시장이 대대적인 시정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하는가 하면 전임 시장 시절에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에게도 공개적으로 거취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통상회의에서 말하기보다는 듣는 편인 윤장현 시장이 9월 첫 정례회의에선 이례적으로 작심한 듯 속뜻을 내비쳤습니다. 민선 6기 들어 외부에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공직기강 해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과 승진은 따로 놀지 않는다며 언제든지 원포인트 인사를 하겠다고 밝혀 수시 문책 인사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 강훈태 시장 시절에 임명된 일부 기관장들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훼손하고 시민의 불신을 자초했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남은 임기를 이유로 거취표를 미루는 것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깊게 생각하셔야 될 시점입니다. 이 같은 고강도 발언 이면에는 시장의 시정 철학이 공직사회에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차례 지시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경기장이나 광엑스포 전시장이 시민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다며 전체 회의에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엄중 경고한 대목이 그 일례입니다. 또 토론과 대화를 중시하는 윤 시장의 리더십 스타일을 이용해 일부 공무원들이 시정 발전을 빙자한 채 개인적 목소리를 키우는 기회로 삼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어 향후 시정 혁신 방향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우범기 전 통계청 기획조정관이 민선 6기 들어 2달째 공석이었던 경제부 시장 자리에 오늘 취임합니다. 전북 부안 출신인 우 경제시장은 예산, 재정, 기획 전문가로 국비 확보 등 중앙부처와의 협력관계 구축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낙연 지사가 전남의 아름다운 길과 섬, 마을 등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자연자원이 풍부한 전남을 거대한 공원으로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어제 정례조회에서 이 지사는 도시재생과 행복마을, 혁신도시 등의 공통점은 나무라며 나무 연구를 본격화해 지역별, 도로별 특색 있는 나무를 가꾸어 심자고 말했습니다. 이른 추석이라 과일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올 봄에 생육이 좋았던 배는 소비 부진으로 폭락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올여름 잦았던 비 때문에 논과 밭농사도 좋은 작황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20년째 배농사를 짓고 있는 올해 50살의 노봉주 씨. 자식처럼 정성을 다했지만 올해 배농사를 생각하면 화가 치밉니다. 이른 추석이라 빨리 출하하면 이익을 볼 줄 알았지만 생산비도 건지기 어렵게 시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추석 배 가격이 이 정도 형성되면 추석 이후에는 아예 생산비도 안 나가지고 또 폐기 말이 나올 정도 그런 참참한 심정이에요. 근데 실제로 최근 일주일 사이에 공판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배의 시세는 폭락 수준입니다. 7.5kg 상품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낙찰가는 평균 2만 원 선. 3만 5천 원을 웃돌았던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많게는 40% 이상 폭락했습니다. 올봄 착과 시기에 날씨가 좋아 생육도 빨라 출하 시기를 추석에 맞출 수 있었지만 소비는 생각처럼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성수기가 지나버린 추석 이후 지난 2008년에 겪었던 배값 폭락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생육기에 잦은 비가 내려 벼농사와 밭농사도 좋은 결실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창 나달이 맺혀야 할 논에서는 쭉정이가 늘어가고 콩과 고구마 등 채소류의 웃자람 현상도 크게 늘었습니다. 고추 역시 잦은 비에 탄저병이 번지면서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것도 형편없더라고. 이제 패봐야 알지. 안만해도 가을에 좀 지장은 있을 것 같지. 겨울 배추를 시작으로 양파와 감자로 이어졌던 농산물 가격 폭락. 이제는 배를 비롯한 과일과 다른 농산물로 번지면서 농민들은 올해 최악의 해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화재 참사로 21명이 숨진 장성요양병원이 600억 원대 요양급여를 반환하고 병원 폐쇄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 요양병원이 의료법인으로 탈바꿈해서 운영된 불법 사무장병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화재 참사가 일어난 장성의 요양병원. 서류상 이사 6명이 의료법인을 세워 의사 9명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다고 돼 있지만 경찰 수사 결과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드러났습니다. 혼자 의료법인을 개설할 수 없는 개인이 가짜 이사진을 내세워 의료법인을 만들고 병원 5개를 세웠던 겁니다. 병원 이사장인 이 씨가 효사랑 병원 등 의료기관을 새로운 형태의 의료법인형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며 실제로 서류에 등록된 이사에게 연락을 취해봤더니 실질적 이사장 54살 이모 씨의 지시로 병원 일에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털어놓습니다. 자금이나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죠. 이렇게 법망을 피해 문을 연 뒤에는 비자금 마련과 돈벌이가 시작됐습니다. 약사를 두지 않고 명의만 대여하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만 출근하게 한 뒤 간호 조무사를 시켜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조제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서류상으로만 병원을 여러 개 차리기도 했습니다. 전부 요양급여를 빼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올해 입원한 환자의 입원료가 삭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지금까지 의료법인이 받아온 의료비 618억 원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개설 허가를 취소하고 병원을 폐쇄 조치하도록 허가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월간지 전라도닷컴 홈페이지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간베스트 사이트와 연관성을 중심으로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30일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통해 전라도닷컴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됐던 것으로 보고 이 글의 최초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게시물을 본 일베 회원이 전라도닷컴 홈페이지에 접속해 세월호 특집 기사를 삭제하고 주요 기사 제목을 전라도를 비하하는 홍어로 바꾼 것으로 보고 사이트 접속 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은 45살 김주삼 씨가 조선대를 상대로 낸 교수 임용 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김 씨 논문의 표절을 판정하는 연구소가 사용한 논문이 변형돼 표절이라는 연구소의 결과를 믿기 어렵고
반면 다른 교수들은 김 씨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대학은 김 씨를 교수로 임용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조선대 군사학과 교수 공채에 합격했지만 임용 직전 논문이 표절이라는 익명의 투서에 따라 임용 절차가 중단됐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광주 비엔날레 시민 참여작품 일부가 도난되고 훼손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밤과 31일 새벽에 이어 어제 광주시 동구치산동 법원 앞 가로수에 걸려있던 세월호 진실나무 퍼포먼스 결과물이 뜨개 작품 6점이 사라졌다가 일부가 날카로운 도구로 훼손된 채 인근 쓰레기통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민 상주 모임이 훼손과 도난이 잇따르고 있다며 신고해와 주변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에서 특별 채용 문제가 불거진 광주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광주시 감사에서 직원 특별 채용과 출장비, 시간 외 수당 문제가 적발된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 광주시청 모 부서 소속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내사에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40일 넘게 실종자 추가 수습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선실내 격벽 붕괴 등 악재가 겹치고 있는데 사고대책본부장인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실상 진도를 떠났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것은 지난 7월 18일입니다. 기상과 선내 수색 조건 악화 등으로 40일 넘게 추가 실종자 수색 작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마저 늦어지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였을 때 그것이 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버려지고 외면받는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해 줄곧 진도에 머물러 온 이주영 장관이 진도를 떠나 세종시 행정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장관은 실종자 가족의 양해를 받은 만큼 앞으로 세월호 수습과 해수부 업무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의 복귀 시점이 미묘합니다. 지난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업무 복귀 발언에 대해 진도에 끝까지 남겠다고 했던 이주영 장관. 새누리당과 정부가 세월호 전국 탈출을 위해 연일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실종자 수색 장기화에 사고 수습 책임자마저 진도를 떠나면서 세월호가 잊혀지는 것에 대한 남은 실종자 가족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일이 오는 23일로 다가오면서 시도 간 막판 예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마련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며 이낙연 지사는 광주시와 상생 기조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정부 부처별로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예산안에서 전남은 요구했던 예산의 57%만 반영됐고 상당수가 재검토 대상에 속했습니다. 전남도가 전남 광주 상생 협력 차원에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도청과 시군 공무원 28명을 추가로 파견합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전남 공무원은 광주 자치구 파견 인력보다 많은 44명에 이르며 이들은 내년 7월 대회 개최를 앞두고 경기시설 관리와 운영, 대회 홍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이 자율형 사립고인 송원고의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광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시교육청이 평가위원 명단과 송원고 자체 제출 자료 등은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공개돼야 한다며 행정심판 이유를 들었습니다. 신입생 모집 기준을 두고 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던 송원고는 지난 7월 말 자격을 크게 완화한 모집 요강을 제출해 자사고에 재지정됐는데 시민 모임은 자사고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교육청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윤 창출보다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낮은 인지도에 따라서 판로 확보가 가장 큰 고민거리인데 추석 대목을 맞아서 단체로 소비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적 경제기업 30여 곳이 전남도청에 장터를 만들었습니다. 사과와 배, 멸치, 고추장, 고구마까지 모두 추석 선물 세트들. 시중가보다 최대 20% 저렴합니다. 싼 게 거기서 샀지. 그런 거 보선 판매하신 분이 겁나게 친절한 게 좋네. 이윤 남기기보다 주민소득 증대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한 전남의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474곳. 양심 있는 상품을 만들어 소비가 곧 나눔이 되는 문화를 만들고 있지만 늘 판로 문제가 걱정입니다. 아직도 인지도가 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일반인들에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판매장에서 온라인 쇼핑몰 녹색 나눔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 사회적 기업을 홍보하고 판매 수익금의 10%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쓸 예정입니다.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를 내년에 별도로 설립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판매라든가 홍보 그런 일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이 자립화할 수 있도록. 특히 이번 추석 장터에는 침체된 진도 지역 경기에 보탬이 되도록 진도군 특산품 판매장도 따로 설치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2014 광주국제영화제가 닷새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저녁 폐막했습니다. 25개 나라의 영화 94편이 상영된 올해 영화제는 개막작인 봄과 중국 영화 특별전 초대작인 황하 결혼식 등 10여 편의 영화가 매진을 기록하며 57%가 넘는 좌석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시민 독립영화전이 열려서 호응을 얻었고 중국 영화 특별전 등을 통해서 한중 영화 교류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014 광주 브랜드 공연 축제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올해 브랜드 공연 축제에는 남호 문화네트워크의 뮤지컬 서서평을 비롯한 광주 지역 4개 브랜드 공연과 세계에서 주목받는 공명 콘서트 등 2개의 타 지역 작품을 선보입니다. 광주문화재단은 브랜드 공연 축제가 올해로 4회를 맞는다며 내년부터는 광주의 공연 작품이 타 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민선 6기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과 마이크로 의료 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 사업에는 오는 2020년까지 총 8,347억 원을 투입하고 마이크로 의료 로봇 산업에는 오는 2018년까지 총 298억 원을 투입해 핵심 부품 개발과 관련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시점은 오후가 되겠고요. 내일 오후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150mm가 넘게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남서쪽에 있는 비구름대가 점차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 18도, 영광과 광주 20도, 나주와 화순 19도로 어제처럼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 26도, 담양과 구례, 화순 25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내려가면서 일교차는 줄어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가을비가 내리면서 한낮 기온도 누그러지겠고요. 추석 연휴가 있는 주말까지는 구름 낀 하늘만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